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연휴 지금 잘 보내고 있고요. 연휴 중간에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바로 답할지니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이야기는 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초등영어. 자, 먼저 함께 사연을 볼게요. 자, 엄마표로 원서 읽기와 영상 보기를 하면서 2년 정도 나름 열심히 아이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이가 초2인 지금 AR 3점대는 술술 읽고 4점대도 즐겨보고 있고 브릭스 리딩 200과 240 문제도 거의 맞춰서 잘 따라와 주는 아이가 대견해요. 그런데 쓰기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원서는 매일 읽지만 일주일에 3번 책 읽고 요약문을 쓰는데 제가 잘 몰라서 챗GPT로 돌려보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하셨어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쓰기와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뽑았거든요. 자, 우선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정도 엄마랑 열심히 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2, 그러니까 미취학 조금 지나자마자 한 7세 후반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셔가지고 2년 딱 채워서 초등학교 2학년, 현재 이제 AR 3, 4점대를 술술 읽는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AR 3점대, 4점대에 어떤 책을 읽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우리가 AR 3점대까지는 괜찮지만 4점대가 넘어가면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학 분야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넌픽션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머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는 아이가 3점대, 4점대를 읽는다고 너무 좋아하실 게 아니라 아이의 인지 수준과 잘 맞는지, 잘 맞는 원서이고 추천할 만한 원서인지를 보시고 네, 매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릭스 리딩 200과 240 정도의 문제를 거의 맞춰서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뭐 3점대 책을 충분히 잘 읽는 친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AR 수준과 그 다음에 푸는 문제집의 수준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어머님이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드신 거는 바로 쓰기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입니다. 자, 보통 엄마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냥 듣기 노출부터 시작하시거나 책 읽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엄마가 영어를 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엄마가 기본적으로 영어 책을 아주 쉬운 단계는 읽어주거나 또는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되지만 엄마가 직접 이제 티칭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와 함께 영어 공부를 또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계속 따라잡아가면서 하시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엄마의 수준을 뛰어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가이드를 하셔야 될지 좀 길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이 바로 아이의 학년이 좀 어린데 AR 3점대, 4점대라고 하는 것들의 책을 보시면은요, AR 지수를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레이드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 레벨이 그 학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이한테 책을 추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아이가 엄마의 수준을 이제 넘어섰다, 영어 수준이 넘어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가이드를 해주시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레벨이랑 그다음에 이 학년에 적합하다. 라는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하셔서 해주시면은 아이가 학년이 좀 어릴 때 높은 레벨을 읽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AR 지수로 3, 4 넘어가면은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은 초등학교 거기에서 4학년이지만 실제 막 5학년이 되는 4학년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머님이 그거를 잘 골라서 가이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자, 많은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이 쓰기 있잖아요. 쓰기를 저는 어머님들이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네,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쓰기가 필요한 학년인지 아닌지, 실제로 영어 쓰기가 진짜로 필요한 학년이냐 아니냐, 나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자, 현재 여기에 주신 이 질문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자, 먼저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공교육 기준이에요. 그쵸? 공교육 기준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영어 시작하지도 않죠. 네. 근데 이제 초2니까 내년에 초3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교육에 영어가 들어가긴 할 텐데, 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공교육 수준에서 외국어로서는 쓰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국어로서는 어때요? 네, 모국어로서는 우리가 우리말 쓰기 이제 받아쓰기 한참 할 연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거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말 수준 글쓰기가 어디까지 되느냐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쓰기가 이제 문단 단위,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이 몇 개 모인 어떤 글이 되는 수준이 됐느냐. 그리고 그거를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수준으로 영어 글쓰기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 거니까 어머님이 그 수준 이상의 것들을 너무 요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쓰기는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챗GPT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자, 챗GPT 같은 것에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요. 지금 어머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안 나왔지만 그냥 챗GPT로 돌려본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우선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머님이 아이가 쓴 에세이를 여기에서는 이제 책을 읽고 주3회 요약문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 주3회 요약문을 쓰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보기, 그쵸? 그것을 짧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인데 꽤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요약문을 쓴 것을 그대로 챗GPT에 넣고 어머님이 프루프리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탈자라든지 문법적인 오류를 확인하시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하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시기에 아이들 스펠링 틀리기도 하고요. 문법 오류 있기도 한데 글의 내용의 구성이 괜찮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이 더 의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의 글을 그대로 챗GPT에 넣는다. 챗GPT 자체가 생성형이기 때문에 생성형 AI여서 사실 그 아이가 쓴 그 에세이도 사실은 챗GPT가 정보로서 자기 데이터로 활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에세이라든지 특히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주의하셔야 돼요. 아이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AI한테 물어본다.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서 문법적인 오류나 스펠링을 체크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요. 어떤 방식을 활용하시면 좋으냐면요. 아이는 아이대로 써요. 책을 베이스로 해서 일주일에 책을 3권을 읽고 그거에 대한 요약문을 쓴다고 했으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그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은요. 이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한국 나이로 2학년이니까 그냥 미국의 한 7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 7세 정도의 아이인데 이런 책을 읽고 요약문을 쓴다면 모범 답안을 알려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쓰셔도 되지만 요즘 챗GPT4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한국어로 써도 충분히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듣고 이야기 답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챗GPT한테 물어봐서 모범 답안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도 아이가 뭐 5줄, 6줄 썼다 그러면은 한 10줄 이내로 써줘라고 해서 그렇게 답을 받으시고요. 그 모범 답안을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아이가 자기가 이걸 어떻게 잘못 썼고 이걸 어떻게 잘 썼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단어는 이 단어로 대체하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아이가 이 답은 좀 어려워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거기에서 더 쉽게 해줘 또는 더 낮은 연령으로 다시 바꿔줘 다른 버전으로 바꿔줘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면 챗GPT가 계속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님의 영어 실력이랑 상관없이 아이의 실력을 아이의 수준대로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주 간단한, 이게 뭐 대단한 에세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 아이의 글쓰기를 챗GPT가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케이스는 그렇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막 7세 아이 아직 미취학인데 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세 같은 경우에는 그 쓰기라는 것들이 그냥 파닉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단어를 조합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7세에 맞는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학년이 결국 높아지고 연령이 높아지면 결국 성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7세에 한 바닥씩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쓰기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에서 도와주시기 조금 어려울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에 어느 정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친구죠. 그런 역량이 있는 친구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그러면 우리 초등 고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글쓰기가 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쓰기,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바로 설문지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지니쌤이 답할 지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 연휴 마저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